징기스칸의 호라즘 정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호라즘이란 나라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호라즘 제국 지도를 보게 되면 호라즘이 굉장히 넓은 나라였구나. 넓은 데다 사방도 뻥 뚫려 있네? 침략받기 겁나 쉬웠겠는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호라즘은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만만치 않은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북쪽으로 보면 카스피해와 아랄해로 막혀 있죠, 어느 정도. 그리고 남쪽에는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로 막혀 있죠.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방향은 동쪽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도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힌두쿠시 산맥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힌두쿠시 산맥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산맥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참일 때 보면 미군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험악한 산악지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전하고 힘들어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했을 거예요. 바로 미군도 쩔쩔맸던 그 지역이 바로 힌두쿠시 산맥이에요. 그리고 힌두쿠시 산맥 바로 위에는 파미르 고원이 있어요. 이 파미르 고원은 해발 4,000m예요. 어마어마한 해발 높이죠. 그리고 파미르 고원 바로 동쪽에는 일본과 넓이가 비슷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자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넓이의 사막이에요. 이 파미르 고원과 타클라마칸 사막은 고구려 출신 고선지 장군이 활동했던 주된 무대였거든요. 일전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고선지 장군이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여기저기를 빼면 남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호라즘 왕국의 북동쪽 방향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호라즘의 북동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북동쪽 국경을 흐르는 강이 이렇게 있는데 시르다리아 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랄의 남쪽으로 아무다리아 강이 흐르거든요. 이 시르다리안과 아무다리아강 사이의 지역을 트란속시아나라고 부르거든요. 이 두 개의 강을 끼고 있는 이 트란속시아나 지역이 호라즘의 심장 지역이에요. 굉장히 기후도 온화하고 비옥하고 평탄해서 생산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라즘의 주요 도시인 사마르칸트나 부하라가 바로 이 트란속시아나 지역에 속해 있었죠. 한국으로 치면 수도권 지역인 거예요. 완전 핵심 부분인 거죠. 그리고 1편에서 몽골의 사신을 잡아 가뒀던 문제의 도시인 오트라르는 바로 강가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북쪽 시르다리아 강가에 있는 요충지였어요. 당연히 호라즘 입장에서는 적이 쳐들어오는 방향인 시르다리아 강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군대를 몰빵하게 됩니다. 호라즘은 대략 이러한 준비태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징기스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216년에 금나라 수도를 정복하고 1218년에 자신의 사절단이 모욕을 당한 후 호라즘 정벌에 들어가요. 근데 바로 쳐들어가진 않아요. 항상 몽골군은 그 준비를 철저히 했거든요. 휴식을 주면서 전력을 재정비하죠. 그리고 실크로드를 이동하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라즘의 지리적 특성이 어떤지, 군대 배치가 어떤지, 주민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어떤 진격로를 통해서 갈지, 그리고 어디에서 휴식을 할지, 중간에 목초지는 어디 있는지, 오아시스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해놔요. 그런 사전 작업을 딱 해놓은 다음에 1219년에 호라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는 네 갈래로 나뉘었거든요. 먼저 1군은 5만 명의 징기스칸이 직접 이끄는 주력 부대입니다. 2군은 차가타이와 오고데이가 맡은 4만의 군대입니다. 3군은 3만 명의 주치가 이끄는 군대고 4군은 2만 명을 이끄는 제베가 이끄는 군대였어요. 몽골은 항상 속임수와 유인 작전에 굉장히 능통하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적을 혼란시키는 전술을 사용해요. 호라즘의 병력은 시르다리아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심 방어선인 거예요. 몽골이 딱 보니까 이 방어선을 좀 흔들어 놔야겠어요. 그래서 3군인 주치를 어디로 보내냐면 맨 방어선 북쪽인 젠트로 보냅니다. 젠트로 보내서 이 방어선을 완전 흔들어 놓고 엄청 박살을 내놔요. 당연히 호라즘은 난리가 났겠죠. 몽골군이 처음으로 등장한 모습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연히 호라즘의 지원군이 부랴부랴 출동을 해서 방어를 합니다. 근데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에요. 젠트는 박살나 있고 몽골군은 흔적도 없이 먼지 풀풀 남기면서 이미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호라즘이 그때부터 이제 긴장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몽골군이 갑자기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르다리아강 방어선 전체가 완전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몇 달간 몽골군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조용히 지내다가 어디로 오느냐, 다시 간을 보는데 남쪽 방향, 동쪽 방향을 건드려요. 힌두쿠시 산맥이 요 남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요 힌두쿠시 산맥을 넘기는 너무 거친지
요 위에 파미르 고원을 건너기로 합니다. 여기도 해발 4,000m 정도는 됐는데 그래도 힌두쿠시 산맥보단 낫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군인 제베가 이 파미르 원을 건너서 동쪽의 요충지인 코젠트를 공격합니다. 코젠트를 또 박살내고 한번 흔들어 놓고 가요. 호라즘은 또 다시 난리가 나죠. 북쪽에 와서 흔들어 놨더니 이번엔 가장 남쪽 방어선, 동쪽 방어선에 와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또 부랴부랴 또 출동을 합니다. 근데 몽골의 기동성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몽골이 이미 작전이 다 끝나고 튀어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즘은 방어선이 뚫리면 골치 아프니까 계속 방어선을 사수하려고 군대 지원군을 보내는데 이미 그때마다 늦는 거죠. 요 선을 보시게 되면 몽골군의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드넓은 땅을 몽골군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호라즘은 완전 바짝 긴장하고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양쪽을 흔들어 놓고 나머지 징기스칸의 주력 부대는 어디로 가냐? 문제의 도시인 오트라르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를 직접 깨부수러 갑니다. 당시 오트라르는 단단한 벽돌과 해자로 이루어진 요새였어요. 당시 외교적 발단에 문제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몽골의 주력군이 여기로 와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죠. 징기스칸은 자신이 직접 전투를 성공하려고 엄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오트라르는 몽골의 주력 부대를 만나서 무려 5개월을 버텨요. 어마어마한 선전을 벌인 거죠. 대단히 성공적으로 방어했지만 결국 이제 성 안의 식량도 떨어지고 무기도 바닥나고 성 안에는 전투에 쓰인 나프타 화학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서 막 썩기 시작하고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 중 한 명인 카라차가 더 이상 이 오트라르에는 희망이 없다. 성을 버리고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도망가려다가 잡혀서 사형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린 성문으로 몽골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오트라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일부 수비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내성으로 도망을 갔지만 곧 함락되고 맙니다. 이 오트라르의 성주는 포로로 잡혀요. 징기스칸은 자신의 사신을 죽인 이 오트라르의 영주에 눈과 귀에 녹인 은을 부어서 처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도시는 완전히 끔찍하게 파괴되죠. 자, 방어선이 뚫렸어요. 징기스칸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징기스칸은 여기서 굉장히 놀랄만한 일을 선택을 합니다. 사막을 직접 건너는 거예요. 언급한 호라즘의 두 강은 시르다리아 강과 아무다리아 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 지역을 트란속시아나라는 굉장히 비옥한 지방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위쪽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 사막 지역 밑에가 제일 비옥한 트란속시아나 지방의 알짜배기 부분인 거예요. 키질쿰 사막은 붉은 모래라는 뜻의 사막인데 그만큼 굉장히 황폐한 사막이에요. 키질쿰 사막 남쪽으로 비옥한 도시인 사마르칸트와 부하라가 위치해 있었죠. 오트라를 떨구고 가장 가까운 길로 부하라를 쳐들어가려면 키질쿰 사막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뚫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거리가 무려 600km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마전술에 능숙한 몽골군이라도 생사막을 600km를 질주해야 된다? 아마 징기스칸도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 본대는 키질쿰 사막을 정면으로 주파하기로 합니다. 오아시스를 알고 있는 길잡이를 찾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막을 직접 건너게 합니다. 키질쿰 사막을 건너기는 어려운데 일단 건너기만 하면 뒤편에 있는 부하라를 직접 공격할 수 있죠. 그리고 부하라를 공격하게 되면 당연히 앞에서 염주처럼 쭈르륵 있는 호라즘 제국의 최전선이 다 고립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계격파하기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징기스칸 주력군은 실제로 키질쿰 사막을 순식간에 주파합니다. 그리고 부하라 앞에 불쑥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하라는 당시 인구 40만의 대도시였거든요. 당대 최고의 도서관, 최고의 건축물을 갖고 있는 지식인의 도시로 불렸어요. 몽골은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몽골군의 부하라는 이제 완전 혼란에 빠지는 거죠. 몽골군은 성을 공격할 때 항상 공격하는 방식이 있죠. 삼면은 완전 성이 뻐개질 듯이 죽일 듯이 공격해요. 몽골군의 공성장비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약간 애매하게 남겨두는 거예요. 삼면은 되게 빡센데 한 면이 좀 약해.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성에 가만히 있으면 성이 곧 함락될 것 같은데 우리 빠져나가서 뭔가 적의 배후라도 쳐가지고 공격을 좀 다양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앉아서 기다리느니 그냥 죽을 순 없잖아. 나가서 뭔가라도 해보자.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복해 있던 몽골 기병이 바로 와서 즉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만 명이나 되는 부하라의 수비군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부하라의 주력 수비군이 날아간 상태에서 대부분의 주민은
항복하고 마는 거죠. 몽골은 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항복한 주민을 화살바지로 이용하죠. 그래서 부하라 주민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사륙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한 후에 해자가 있으면 시체를 넣어서 해자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해자가 메꿔지면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가서 내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결국 부하라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말죠. 몽골군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함락된 부하라 주민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놔요. 집 안에 몰래 숨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생존자들을 모아서 분류를 하는데 기술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공성 장비를 만들든 아니면 글을 쓸 줄 알든 상인이든 그런 기술자들은 목숨을 건져서 몽골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다른 성을 공격할 때 돌격부대로 씁니다. 말이 좋아서 돌격부대지 사실상 화살바진 거예요. 그리고 늙고 쓸모없는 노인들이 있어요. 몽골군은 이 노인들은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필요 없이 식량만 축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몽골군이 배분해서 유린하는 일이 있게 되죠. 징기스칸의 군대가 사막을 건너서 부하라를 떨구잖아요. 나머지 군대들도 차례차례 이 시르다리아 강에 있는 요새들을 고립시킨 다음에 하나씩 각계격파합니다. 그래서 부하라에 있는 몽골군, 요새를 치던 몽골군 모든 군대가 호라짐의 수도 사마르칸트로 한 방향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르칸트에서 모든 몽골 군대가 모이게 되고 최종 항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미 사마르칸트는 팔다리가 다 잘려져 있어서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있고 지원군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몽골의 전략은 비슷해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3면을 굉장히 빡세게 공격하는데 한쪽 성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나머지 성격을 공격할 때는 포로로 잡은 적들을 화살바지로 내세웁니다. 호라즘 주민들이 서로 죽고 죽이도록 내버려 두면서 힘을 다 빼요. 그 다음에 공성장비를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면이 거의 빡세니까 사마르칸트가 함락될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도 국리를 하죠. 이대로 앉아서 죽느니 뭔가 다른 시도를 해보자. 포위 3일째 되는 날 사마르칸트의 군대가 나옵니다. 근데 몽골 기병은 이미 예상을 하고 매복을 하고 있었죠. 몽땅 살해당하고 말죠. 호라즘의 기병들은 몽골의 정예 기병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몽골은 주특기인 위장후퇴 전술로 적을 전멸시킵니다. 적이 원래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몽골 기병은 처음에 도망가죠. 적을 한 번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적이 계속해서 달려들면 매복해 있던 몽골 기병이 같이 합세해서 적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전략이죠. 위장후퇴 전술을 성에 적용해서 그대로 적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모하메드는 나름 기병으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었어요. 결국 사마르칸트는 불과 5일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징기스칸은 나중에 항복한 수비대 3만 명을 다 처형시켜버려요. 전부 살해합니다. 징기스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부하라 북쪽에 있는 다른 요충지인 우르게지라고 있거든요. 이 지역도 점령하게 됩니다. 모하메드의 어머니인 타르겐 카툰이 지배하고 있던 실크로드의 요충지였거든요. 그런데 곧 함락되고 마는 거예요. 모하메드는 도망을 갑니다. 거의 카스피의 부근까지 부지런히 도망을 가지만 몽골군은 가만히 있지 않죠. 모하메드의 뒤를 따라서 그대로 추격을 하고 모하메드는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호라짐의 왕족이 거의 모두 죽고 포로가 되면서 본격적인 원정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되는 동안에 호라짐의 중심 도시들이 몽땅 다 사라져버려요. 단 한 번의 채찍질로 제국이 폐허가 되었고 죽은 사람의 뼈가루가 날리는 사막이 되었다. 이런 말이 전해지는데 그대로 돼버립니다.